안녕하세요. 예지쌤입니다. 자, 먼저 6월 학평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88점, 2등급이 79점에서 끊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체감상으론 좀 어려웠던 시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쌤이랑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쌤은 이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린 5개의 문제를 해설을 할 겁니다. 즉,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를 쌤과 함께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쌤이 보여주는 방법을 잘 습득하셔야 됩니다. 항상 쌤이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역시 공부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해설 영상을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 첫 번째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보조사 문제네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요런 이제 지문이 있고 밑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요 밑에 문제만 보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위에는 좀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참고하고 알겠으면 요것만 봐도 시간 절약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는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고 갈게요. 자, 보조사는 앞말에부터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격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과 달리 보조사는 앞말에 결합되어서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 관계는 격조사가 담당을 하고 보조사는 앞말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한 이제 문제가 11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 고르셔야 되고요. 자,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라면마저도 품절됐네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보시게 되면은 라면이라는 명사 뒤에 붙어있는 마저도 요게 조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격조사 뒤에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덧붙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마저랑 도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우리 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역시 또한이라는 거는 그쵸, 이 도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이 마저가 격조사라는 겁니다. 맞나요? 아니죠. 이때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 라는 뜻이죠. 너마저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너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뜻이잖아. 그렇다라는 건 이 격조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틀렸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국어는 총 7개의 격조사가 있습니다. 7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격조사가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격조사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적격조사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그쵸, 관형격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복격조사 있고요. 그리고 혹격조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서술격조사.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격조사 정도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잘 모르신다 하는 경우에는 공부가 부족한 거니까 꼭 암기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정답이라는 건 우리가 찾았는데, 그래도 해설이니까 2번부터 5번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니은 주격조사 자리에 도라는 보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은 주체는 형이니까 형이 동생만을 믿었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을 형도라고 쓰고 있으니까 맞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조사 만과 격조사 을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목적격조사 을을 있었으니까 요 만이라는 것은 보조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는 체형과 함께 결합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아침에라고 하는 이 애는 부사격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관계 누가 나타내고 있다? 격조사가 담당하고 있다 되어 있으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아니 5번 선지 보시면
만인,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그치. 이 만 앞에 뭐가 오고 있으니까 격조사가 오고 있으니까 꼭 바로 체언 뒤에 붙을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고르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격조사의 종류와 각각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있다. 목적격조사 을을 있다. 관형격조사 의 있다. 이런 거를 외우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볼 때는 안 틀릴 수 있도록 꼭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답률 2위 문제 43번 문제입니다. 자, 갑시다. 43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네요. 자, 이런 것들은 우선은 문제에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선지가 나와 있냐 아니냐를 체크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이런 문학 지문은 항상 보기를 먼저 읽어서 보기에서 주고 있는 힌트에 따라서 이 작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독서 지문은 보기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지만 문학 지문은 보기가 바로 작품에 대한 힌트를 주는 부분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자 45번 문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가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 나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대상 누구겠어? 제목이 나무의 꿈이니까 나무겠죠. 자, 이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 시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4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와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현상 특징 우리가 배웠던 문학 개념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어떻게? 반어적 표현이라는 이런 포인트에 집중하시는 것과 뭐뭐와 달리 모두 이런 두 가지를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통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나오면 안 되고 가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 지문에서 반어적 표현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겨울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고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고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나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보고 맑은 강물을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어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반대인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나를 볼 필요도 없단 얘기예요. 땡! 이러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 가에는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먼저 가부터 보죠. 떨어진다, 니은다 나오고 있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다, 든다. 그 다음에 니은다, 본다. 그 다음에 니은다, 어린다 나와 있죠. 그러면 달리 아니죠. 나는 아직 볼 필요도 없었어. 가만 봐도 다른 거 아니잖아. 가 역시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해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에 의인화 나오나요? 뭐 굳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슬픈 가을이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연민의 감정 나오나요? 이게 지금 감정이입이기 때문에 의인화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래서 연민하는 거 누구를? 안 나오죠. 여기 45번에서도 뭐라 그랬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특별히 연민 같은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 봐도 3번 틀렸어. 자, 그러면 가와 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 활용 뭡니까? 연쇄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배울 때 뭐로 배워? 원숭이 엉덩이에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이걸로 배우죠. 자, 그러면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지고 단풍잎에서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하늘이 펼쳐져 있고 하늘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물감이 나오고 물감이 묻어나고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연세법 사용하는 거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일 확률이 지금 제일 높은데 5번 먼저 잠깐 갈게요. 가와나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장소가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나오는데 가에는 시선의 이동은 나오고 있죠. 되게 슬픈 가을이 떨어지고 있고 봄을 마련해놓고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눈썹으로 가고 있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장소가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가만 살펴봐도 4번이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불안하다 하는 경우에는 4번에 해당되는 연쇄적 활용이 나에 나오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되고 있니? 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지금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나오는 거 어디 있니?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책상이 되고 싶니? 계단도 있겠지. 계단에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이제 이런 식으로 창문도 있구나.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 요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쇄적 활용 나오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찜찜하다 이러면 5번 보시게 되면 나 모두 시선의 이동인데 여기에서 시선의 이동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답률 3위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네요. 역시 문학 문제고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틀린 것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기에 나온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집중하시면 자, 이 작품에서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요. 자,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과 유다를 연결지어 이해를 하면서 류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시련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주목한다라고 되어 있는 요 정보를 여러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수밑의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나가지향하는 곳이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라가겠습니다. 자, 호수 밑에 옛날 도시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기 편하게 되어 있죠. 자, 요런 것만 찾아가시면 되는데 자,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미하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은 중앙아시아 동포들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자, 호수 밑에 라고 하니까 깡통맥주를 마시면서 뭐 이식은 뜨겁다는 뜻이고 쿨은 호수라고 한다. 그래서 민물 짠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무엇이 나오고 있어? 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리면서 호숫가의 할아버지 집에 와서 살고 있는 한 소년이 나왔죠. 드디어 자,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물고기가 되어서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말을 들으면 나는 나대로 이런 호수를 떠올렸고 이런 신비로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고 그래서 그곳까지 가볼 수는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북돋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자, 호수 밑에 옛날 도시라는 것이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이냐? 그것도 좀 아니었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소년은 하얀 배를 보면서 물고기가 되어서 배를 따라가고 싶다고 되어 있지.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 거기다가 더군다나 어떻게 동경의 공간으로 나가지향하는 곳이군 이라고 하면 내가 이 호수 밑에 옛날 도시에 가고 싶은 거야? 아니죠. 호숫가에 가보고 싶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근데 내가 이게 좀 헷갈린다 하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라. 그쵸? 여기에다가 약간 물음표 쳐놓고 나서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우선 표시는 하고 왜? 나중에 뒤에서 우리 시간이 부족하면 이 문제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에 표시는 해놔야죠. 네, 2번에서 5번 선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미하일이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요 위에만 확인해도 되잖아요. 그쵸?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니까 맞는 얘기고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은 시련을 증명하는 것이군 이라 그러면 요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 볼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내동댕이 쳐 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고 있어? 여기에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류다의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 다시 한번 언어죠.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동포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여기 나와 있잖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이거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선택. 멀리 동방의 조상나라를 꿈꾸는 유다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소년을 연결지었고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배를 그리는 소년과 유다를 연결지어 이해를 했다라고 애초부터 보기에서 줬죠. 그러면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쉽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4번을 되게 많이 고르셨는데 4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얘들아 뭐라고?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죠. 동방의 조상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다. 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오답률 4위 문제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A와 관련해서 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것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투표의 역설에 대한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투표의 역설이라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갑을병 3사람만 살고 있어요, 마을에. 근데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줄 테니까 선택하라고 제안을 하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3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1순위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먼저 학교, 병원, 경찰서 중에서 2대안을 선정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2개 하고 나서 더 선호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투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결정이 되는데 비교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먼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의 역설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1, 2, 3번 선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표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따져봐야 되죠. 근데 4번이나 5번 선지 보시게 되면 4번을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모두 한 표씩 얻어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응 맞는 얘기네 정답은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도 갑을병 3사람의 선호 순위는 바뀌지 않아도 투표의 결과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것 자체가 투표의 역설의 정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우고 1, 2, 3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구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1번 가겠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한 다음에 라고 하면은 병원과 학교를 비교를 했어. 그러면 병원과 학교 중에서 병원을 갑은 선택을 하겠죠. 갑은 병원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과 학교를 비교하면 을은 학교를 선택을 할 거고 병은 병원과 학교 중에서 병원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비교를 하고 나서 병원과 경찰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병원과 경찰서를 비교를 했을 때 병원이 선택됐으니까 그 다음엔 병원과 경찰서의 싸움이 되겠죠. 그러면 갑은 그래도 병원입니다. 나는 을은 그러면 경찰서가 되죠. 그러면 병은 그러면 경찰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의 승자가 최종 대안으로 결정된다. 맞는 얘기죠. 병원과 경찰서를 비교하는 게 2번째 단계고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번째입니다.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하는 경우라고 해서 2번째 케이스 다른 순서로 가는 게 나왔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갑은 학교입니다. 을은 학교예요. 병은 경찰서죠. 자, 그러면 갑과 을이 학교의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 학교와 병원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학교와 병원을 보게 되면 응? 병원인데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학교와 병원을 비교하면 학교인데요? 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학교와 병원을 비교하게 되면 뭐죠? 병원인데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학교가 아니라 병원이 결정되네.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3번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금방 봤으니까 1, 2번 하면은 3번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얘가 먼저 비교하면 뭐가 선택됐었어? 라고 하면은 경찰서가 선택이 됐었고, 요걸 비교하면 그쵸? 지금 병원이 선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어떤 식으로 선질이 제외해 나가야 되는지 감이 잡히세요? 먼저 주어진 걸 가지고 제외할 수 있는 선질을 제거하고 나서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 2, 3번 순서대로 하다 보면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연습 잘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오답에 해당하는 25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답률 5위예요, 이게. 자, 그러면 25번 문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비문학 문제네요. 그리고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나온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를 막 여러분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이걸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먼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되게 막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주어진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같이 볼 거고요. 리을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이어서 바로 우리가 쓰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은 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쌤은 이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리을 부분에 여기 나오고 있는 사이클론식 청소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이클론식 청소기는 이러한 원리를 작용한 분체 분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요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하면은 이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가 같이 발생하는 원리가 작용되어 있는 분체 분리기가 사이클론식 청소기가 그 예로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 그림에 해당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나서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별도의 작은 원통인 4통이 있다라는 거 그림에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러면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는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보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 시계 방향. 이런 거 적으시란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시계 방향 나와 있는 그대로 가. 시계 방향으로 돌린대. 자, 그러면 혼합물은 원통부 아래 벽면에 충돌해서 떨어져 바닥에 쌓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혼합물 상자로 무엇이 떨어진다? 혼합물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주어졌어. 자, 그 상태에서 자,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를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로 갈수록 무엇이 된다?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로 갈수록 무엇이 된다? 자유소용돌이가 생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소용돌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서 자, 원추부 아래쪽에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이 강제소용돌이는 중앙의 4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배기된다.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4통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야? 강제 소용돌이가 되고 있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다? 반시계 방향이래요 라고 되어 있는 정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끝! 저기에 나와 있는 거 그림에 적었어. 그러면 이제 갈게요. 자, 가에서는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혼합물이 원심력이 작용하게끔 맞잖아. 그렇대잖아. 준 그대로 가세요. 자, 가보다 나에서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겠고 밑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대잖아. 맞는 얘기네요. 자, 다에 모인 쓰레기나 혼합물이 라의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겠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혼합물 상자에 떨어져서 바닥에 그리고 떨어진다며. 3번 정답. 너무 간단하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헷갈려? 4번 가요. 자, 라의 반지름이 커지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 원주 속도는 빨라지겠군이니까 강제 소용돌이에 해당되는 속도 나오는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 원주 속도는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무엇이다? 자, 회전 중심의 원주 속도 0이 되고 반지름에 비례해서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강제 소용돌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보는 이 강제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는 반지름이 커지면
빨라지겠네. 여기서 그렇대잖아. 그쵸? 반지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니까 맞는 얘기네 라고 하면 확실하게 4번도 맞는 얘기라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산업용으로 돌조각을 분리한다면 충격이나 마모에 강한 소재를 써야겠고,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정답.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왜 여러분은 4번에 걸려가지고 헷갈리고 있냐고요. 요거 쌤이 적어놓은 거요. 나와 있는 지문 그냥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어진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다는 걸 쌤이랑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를 쌤이랑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쌤이 보여준 방식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언제나 쌤한테 질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쌤은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